스포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입니다. 귀에 쏙쏙 수원시 조례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조례 이름이 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편의시설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저 혼자 진행을 하니까 다소 단조롭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요. 장애가 뭘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의 정의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그 조례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2조에 보면 장애와 장애인을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조례도 법이고 항상 그 법에는 이제 개념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요. 금지하는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 그러니까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는 거고, 이 법률은 이제 그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고,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법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손상이 있어서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는 좀 그냥 무시해도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개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이나 기능 상실 때문에 개인이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가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장애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출연이라고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 이 장애라는 개념을 이렇게 개념 정의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뭐냐면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아까는 장기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대해서 여기서는 꼭 장기적이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좀 넓게 정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 질병. 내용은 비슷합니다. 질병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상이나 기능 상실 또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아까랑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만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별 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장기적이었던 것이 단기간 또는 일시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인 것이고 아까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하는 앞에의 문구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그 상태라고 하는 그 결과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현행 법률은 개인, 즉 장애인이 안고 있는 장애,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법안의 의미는 개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인, 물리적인, 뭐 사회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설령 개인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와 무관하게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죠. 그죠? 장애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놓는 이제 사회적 이런 환경 조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장애인인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애 때문에 사회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생활이나 환경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예를 들면 접근권이라고 하죠.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그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사회, 그리고 이 사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연령, 문화적인 배경,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사용 환경을 만드는 어떤 디자인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인 거죠. 사실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꼭 장애인만을 위한 건 아니죠. 때로는 노인도, 때로는 임산부도, 또는 여성도, 또는 아동도 계단을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만드는 것은 꼭 장애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거고 장애가 있건 없건 아니면 연령이 높건 낮건 또는 그 여성이건 아니건 임신 상태에 있건 아니건 간에 누구라도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마치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장애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디자인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어떤 편의시설을 누구라도 어쨌든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어떤 디자인이 바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거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아니냐라는 것 중을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돈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든 것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장애인들이 그거 장애를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원시에서 또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개념은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등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기 때문에 장애인만 여기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어쨌든 가고 싶은데 가는 건 문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또는 정보에 접근할 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장애인 등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 이외의 사람들까지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겠고요. 그럼 이제 편의시설은 뭐냐? 장애인 등, 그러니까 노인이나 임산부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생활을 할 때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디자인의 맥락에서 이 조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시설을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시설의 시설주가 이런 장애인과 노인 등이 시설을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과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설치 지도 요원에게 지도를 해나갈 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설을 갖추었는지 사후에 또 점검해주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것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또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미 완성되고 나면, 이런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지도,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이 또는 아동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공되기 전에 이 지도를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사전에도 지도를 하고 사후에는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의 점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완공 이후에 1년 이상 2년 이내에 이제 다시 점검을 함으로써 과연 편의롭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결과를 시설 주인에게, 시설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또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계획 말고 바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지,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편의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심의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다 조문을 소개하진 않았고요. 핵심적인 몇 개의 조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조례가 그런 것처럼 더욱더 보완을 하고 또 개선을 해나가고 뭔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조례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혹시 탈시설 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들이 탈시설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런 탈시설 정책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서 전개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탈시설 권리 내지는 탈시설 운동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마치 보호의 명목으로 시설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을 많이 펴왔던 거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장애인들을 시설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여건이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겠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두는 효과가 사실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속에 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생활하도록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오랜 사회 정책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는 시설 밖의 세상,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어야 되겠다. 또는 있고자 하는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탈시설 운동 그리고 탈시설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기보다는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인 거죠. 그런데 아직은 탈시설 권리가 보편성을 띠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 거겠고요.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비록 장애인만이 아니라 아까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또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그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이제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근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저상버스라고 하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지하철 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들을, 그래서 뭐 리프트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 예전에 그 리프트가 오작동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사망 사고가 추락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를 좀 넓게 또 많이 설치를 해서 자유롭게 이런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많이 갖추어가면 갖추어갈수록 탈시설 운동도 실질적으로 탈시설 권리로 인정되면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환이라는 분의 복지는 어떻게 사업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 중에 일부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설은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일상적인 생각이요.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들마저 순전한 내 의지랄까? 뭐 그런 걸 품을 수 없도록 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안 된다는 대답이 되돌아오리란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체념부터 하게 되는. 아마도 시설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기가 되게 어렵고 혼자의 힘으로는 그 여러 가지 이동권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일반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그런 걸 얘기조차 꺼내기 어렵게 되는 이런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많은 발전이 인류 사회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몇 개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함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또 실천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이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죠? 가장 인류에게 보편적인 어떤 가치 있는 무엇을 하나 꼽으라면 사랑, 희망 이런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어디에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되뇌이고 반복해서 말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더라도 한번 같이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작 오동석, 구성 오동석, 진행 오동석, 배경음악 자하리아 히크만의 모닝 더브, 조엘 커민스의 킹 포터 스톰프,